네, 이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만족 행복제천을 위하여 심상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웅기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신 박인용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철웅 명성유유 웨딩 컨벤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영수 전 제천안교 정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석호 세명대 환경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정소통시민회의 태승규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시 총농문회 회장연합회 조국현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최철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정소통시민회의 김서영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정소통시민회의 유은주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환경연합 박광팀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 지속가능발전의 협의회 박경훈님 참석하셨습니다. 행정동호회 지선대 제천시 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안전감시단 박승동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물센터 국민지원협의체 신영배님 참석하셨습니다. 농소동 통장협의회 김중량이 참석하셨습니다. 신영아 안전건설국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신권민 지역개발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배 자연환경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분당 과장님이신 원영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지수 법률정무관 참석하셨습니다. 조성원 환경정책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남동 개경매립장 국사발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님에 대한 주장을 시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주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일어나시고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장 명성유 컨벤션 한철웅님, 귀하를 사람 먼저 행복제천을 위한 망암동 태경매립장 백서발간 이원으로 입촉합니다. 제천시장 이분규. 석장 제천향교 권영수님, 내용은 아픈 것 같습니다. 수석장 세명대학교 윤석표님, 내용은 아픈 것 같습니다. 이촉장 시민소통시민회의 태승규님, 내용은 아픈 것 같습니다. 이촉장 제천시 총동문회 연합회 조국현님, 내용은 아픈 것 같습니다. 이촉장 자원봉사센터 최철수님, 내용은 아픈 것 같습니다. 이촉장 시정소통시민회의 김서윤님, 내용은 아픈 것 같습니다. 이촉장 시정소통시민회의 유은주님, 내용은 아픈 것 같습니다. 이촉장 제천환경운동연합 박광태님, 내용은 아픈 것 같습니다. 이촉장 제천지속발전협의회 박정준님, 내용은 나쁜 것 같습니다. 이촉장 제천시 행정운동회 지선대님, 내용은 나쁜 것 같습니다. 이촉장 시민안전감시단 박승동님, 내용은 나쁜 것 같습니다.
이촉장,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신영배님, 내용은 앞으로 같습니다. 이촉장, 영소동 통장협의회 김중남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이촉장을 수여하신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그 앞에 있는 꿀물을 좀 드시죠. 네, 죄송하지만 이렇게 따서 좀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귀하신 수명을 담당해 주신 위원님께 시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꿀물입니다. 혹시 저기는 따드릴까요? 아니, 꼭 좀 드시고. 네, 편의상 앉아서 좀 인사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과 또 저희 민선6기에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완화운동 폐기물 매립장에 관련된 기본적인 입장을 좀 정리해서 보고 말씀 겸 인사 말씀 겸 드리는 것이 도리다 생각이 들어서 우선 몇 가지 사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배치관리위원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한철웅 회장님과 또 우리 권영수 전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시민 대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백서발관을 총괄해서 진두지휘할 우리 박인용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형제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지선대 전 국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협력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승봉 전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할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많은 조사와 또 의회 차원에서의 입장을 밝히셨고 또 최근에도 국가권익위원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잘 또 추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 완화운동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서 또는 관련 우리 산업단지로 인해서 적지 않은 주민들이 이주를 하였고 또 이주하지 않은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참여해 주신 김중남 동장을 비롯한 시민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제가 환경운동연합의 우리 박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다 감사를 드리지 않아도 제 마음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되는지 익히 알리라고 느낍니다. 이 완화운동 폐기물 매립장은 우리 제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정말 문제 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저간의 진행 과정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겠지만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어떤 정책이나 어떤 가치의 문제와 달라서 객관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급적 빠른 시간에 이것을 더 해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상태에서 민선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선주기가 시작되었을 때 좋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선주기가 우선 정치적 그런 지향성이 좀 바뀌어서 환경과 또 그 지역사회의 공존 그리고 공동체 문화와 또 문제 해소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약간 좀 개혁 진보적 성향의 정책 추진 방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다 보니까 우선 이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더욱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것이 건립이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불법 비리 혹은 의혹 이로부터 자유로운 시장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접근하면서 과거의 범죄를 찾아내서 처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이 제천 시를 보아서는 꼭 해결해야만 될 암덩어리요 자칫 잘못하면 매우 심각한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그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매우 중대한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관점에서 정부와 또는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문제를 그동안 정부에서 방치 혹은 제천 특임으로 자꾸 일관하고 있는 것을 많은 노력을 거쳐서 당시에 돌아보면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송광호 국회의원과 또 이인영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또 야당의 또 최고위원이기도 하죠. 있었던 이인영 의원 그리고 또 환경부 장관 차관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을 직접 이 현장까지 다 불러내려서 정말 이 마감도 폐기물 매립장이 그저 세월만 보내고 있어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 최초로 국비를 투입해서 이 왕암동 매립장의 침출수의 현황에 대한 점검 조사하는 농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돈이 3억을 투입해서 정부에서 주도해서 직접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을 저도 점검해 봤습니다. 그 점검할 때까지는 우리 지역의 환경단체나 시민이나 또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이 침출수가 새어나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도 많이 가졌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환경부 혹은 환경청에서는 뭐 안전하다 혹은 뭐 여러 가지로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일관해 오고 있었는데 용역 결과가 끝나고 나니까 침출수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에 침출수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국가 재난시설이고 이것이 만약에 침출수가 이 세류인 미당천으로 연결되거나 물론 상당한 시간이 한 몇 년 지나서 일이긴 하지만 연결되거나 그것이 한강수계를 오염하는 쪽으로 만약에 이슈가 되고 논란이 확산된다면 이것은 과거의 낙동강 패널 사건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권 2천만 시민들의 정말 걱정과 불안 혹은 비난은 국가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게 설명을 하고 뭐 약간의 압력성 그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제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경상북도 의성의 처리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것을 정부와 지방 정부가 50대 50으로 이걸 해소해 가자라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가가 지정 폐기물을 매립장을 허가하고 또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많은 불법으로 인해서 제천시의 그 당시에 시의회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명이 사법적 처리까지 받고 상당한 실형까지 받았던 이런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있었던 시설을 놓고 이제 와서 단순하게 정부에서 50대 50으로 이걸 해소해 가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50대 50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노력의 요구의 근간에는 그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시설을 제천시에서 소유권을 이전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단서 조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은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드립이라고 하는 개인 업체에서 사실상 부도가 난 상태로 지금 공매 처분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거야 뭐 한 1, 2억이면은 저희가 땅값을 기준한다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싼 가격으로 저희가 뭐 매입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침출수나 이걸 처리해야 되는 비용을 감안했을 때 100억이 들지 200억이 들지 500억이 들지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쉽게 얘기하면 부채를 담보로 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덜커덕 인수를 하는 순간 만약에 국비 효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수백억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곤란하다 해서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을 해가지 아니하면 국비 세우기가 참 곤란하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정부에서 행정법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회를 찾아가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단양 출신 국회의원이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께서 정식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최초의 문제 제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공식적인 문제 제기해서 드디어 이제 이 문제를 국회에 공론하게 되었고 결국은 전체 우선 1차 안정화 예산 70억을 확보하고 시 예산은 5억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그 5억마저도 어떤 용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난 누르는 그런 환경부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부를 놓고서 이 문제를 계속 가서 요구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미 공개방송에 나가서 이것은 수도권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위험한 시설이라는 것을 이미 공표를 하였고 적절한 기회가 되면 수도권에 가서 직접 제가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정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탄핵 전국이 시작되는 바람에 이 문제를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가 언제가 됐든 올해 안에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를 맡을 책임자들인 대통령 후보로 유력화되는 분들에게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된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제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권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서의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권적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긍정적인 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는가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시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점검을 해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백서 발간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백서 발간을 통해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시설의 시작될 당시에 좋은 점 나쁜 점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이것을 공사 건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어떤 점이 간과되었는지 혹시 불법적 그런 판단은 없었는지 여러 가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총망라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한 어떤 처벌이나 특정한 무슨 단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 이 기회에 한번 객관적으로 제천의 가장 중요한 치유해야 될 시설로 꼽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 점검, 수집해서 공식적인 백서를 발간하자.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또는 환경 관련된 관심 있는 많은 뜻 있는 분들의 의지를 모아서 이제 현재의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시설은 해결하고 우리의 의지로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엉터리같이 진행되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지까지도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가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며칠 전에 환경청장을 중심으로 한 몇몇 분들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지정 폐기물 매립장 시설이 국가에서 불가피한 시설이라면 이것은 이제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될 시설로 꾸려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저희 지방정부 책임지는 단체장 입장에서 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먹여 살리고 특정 업체가 먹튀하고 갈 수 있는 먹고 튀는 그런 구조를 지금 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폐기물 매립장 이런 사업을 민간에게 맡겨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런 환경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옳지 않다 이런 뜻에서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우리 의지까지 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백서발간이 뭐 책 몇백 쪽 혹은 뭐 몇천 쪽짜리의 책을 만드는 행위로 우리가 출발하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은 이러한 저희들의 정말 장중한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간의 사정을 이렇게 보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제가 도지사를 만나 뵙고도 그의 그 환경 관련된 국장님과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방암동 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상세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작게는 제천의 문제요, 조금 넓히는 충청북도의 문제지만 앞으로 이것은 대한민국의 환경 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해서 이 문제가 저희가 백서 추진위원들과 백서 발간 추진위원들과 함께 이것을 백서도 만들고 또 이 의견을 공감을 모아서 또 작게는 도와 또 정부에 충실하게 건의하고 또 반드시 이걸 해소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사님께도 말씀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열심히 응원하고 협력할 일 있으면 최선에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모두의 인사 말씀 겸 보고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한 약 2년 반에 걸쳐서 이방암동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우리 몸으로 따지면 중병이 걸려있는 심장병이나 중한 무슨 암이 걸려있는 상태를 치유하지 않고 끊임없이 뭐 외식이나 하고 관광이나 다니면 그 사람 몸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제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외형적 발전을 매우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암덩어리요 이게 중병이라고 생각되는 이 지정 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제천 지역의 생존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재임하시는 동안에 하시는 작은 이런 분들의 발걸음이 제천 역사에 오래도록 기록이 되는 정말 장엄한 그런 시간들이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이제 쫓겨납니다. 이제 위원장님이 우리 부시장님이시라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관하시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감사 인사 쭉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태승근 우리 시정소통시민의 위원장님과 조우편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총동문회연합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 대표들 많이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제가 우리 신용대 회장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그 농업 이사님 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나요? 네, 선출되셨군요. 예, 우리 이쪽에 우리 청남동 우리 폐기물 매립장 주변 시설에 대해 매립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주변 시설에 대한 총괄 대책위원장이신데 청남동에 폐기물 매립장을 가져오려고 하는 어떤 사업체가 있어서 저희 시하고 같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공감을 하면서 잘 막아내고 있고 현재 이제 고법까지 가 있는데 저희 시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판단된 정책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뭐 패소할 일은 없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에 우리 김진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윤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 주관의 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조금 전에 그 시장님께서 백서 발간하게 된 그 경위를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그 원암동 매입장에 대한 추진경 배치 그래서 쭉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려면은 작년까지는 이제 우리 그 당사자인 환경부하고 우리 제천시가 같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국회까지 끌고 간 그런 그 시기였다면은 금년부터는 그것이 작년까지 어떤 그 추진 상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좀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다가 이 백서 발간을 통해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 전체가 함께 진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같이 그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그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쟁점화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먼저 번에 지금 행정조사로 왔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동안 추진 상황을 자료를 정리해서 국민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어떤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이제 같은 국가기관이지만은 제3의 기관이 중립적인 기관이 한번 이런 부분들을 또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런 부분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다가는 그 처음 의원님들 모시고 이런 배경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백서를 발견해 나가시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를 써줬는데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그 위원님들이 28분입니다. 8분인데 23분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전체는. 그리고 현정부의 원주청의 담당 과장님들 같이 하고 몇 분 더 계시는데 불가 100일적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실 텐데 우리 그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승낙해 주신 그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28분 가운데 23명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안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 건은 조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간 방법에 대해서 논의 한번 보게 되겠고요. 한 건은 다른 한 건은 제가 위원장 통해서 저와 함께 위원회를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는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관련돼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른 위원회 운영 규정에 준해서 위원장님의 역할을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은 제가 맡도록 하고 부위원장님은 한번 선출하는 네 분? 평가별로. 그래서 부위원장님을 4분 선출하는 걸로 하신 거에서 선출